안녕하세요. 양육자를 위한 그림책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맘블리 앰버서더 여지민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이들보다 그림책을 더 좋아하는 엄마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림책을 만났고 그림책으로 엄마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간단한 그림책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아동발달센터에서 그림책 놀이치료사로 일하면서 엄마들 대상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 힐링 하브루타 이런 수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는 9살, 6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그림책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아이들을 가지기는커녕 결혼도 하기 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 마음의 상처들을 좀 알아가고 싶어서 한국 독서치료학회에서 독서치료를 공부하다가 그림책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림책이란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길을 갈 때 벗삼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요. 만블리에서 소개했던 그림책들도 초반에 제가 소개했던 그림책, 좋아했던 그림책과는 결이 좀 다르게 양육자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림책이에요. 처음에 제가 좋아했던 그림책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은색 딱지, 칼데코상 수상작들을 주로 좋아해서 존 버닝햄이라든지 레오 리온이라든지 사노요코, 쇼텐 이런 유명한 그림책을 좋아했는데 그때도 나름 깨달은 것들은 있었지만 제 삶에 훅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는 양육과 육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나의 마음에 대한 그림책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만블리에 제가 칼럼으로 썼던 그림책이 5권이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 그림책을 골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산대라는 그림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내면 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아이들이 좀 난장판을 피우거나 때를 피울 때 필요 이상으로 내 마음이 부글거리고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내면 아이 이론에서는 이것은 아이가 잘못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받았고 그럴 때 혼났고 수용받지 못했던 내면 아이가 화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면 아이를 지금 성인이 된 내가 재양육하면 아이도 나도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펼쳐진 거예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 내면 아이까지 같이 키울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그림책으로 모든 어른들의 마음에는 아이가 살아라는 말을 아이가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림책은 그림책이 아이들의 것이라는 편견을 와장창 깨주는 키오스크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키오스크 가판대에서 물건을 팔며 거기가 삶의 터전이자 전부인 한 여성이 우연히 키오스크가 넘어지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는 엄마가 되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 같은 기분,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하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기분에서 마인드셋을 조금 바꾸어서 흘러가는 대로 즐겨보자. 이렇게 가도 뭔가 좋은 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림책이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이 메두사 엄마라는 그림책인데 조금 이따 이 그림책으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그림책은 방긋 아기씨라는 그림책으로 웃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왕비가 아기를 웃게 하고 싶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 호화로운 옷,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아이를 웃겨보려고 하지만 아이는 절대 웃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왕비가 웃는 모습을 보고 아기가 웃게 되거든요. 이 그림책도 개인적으로는 저의 육아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다 동동거리고 나를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너무 애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을 보고 엄마가 행복해서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이와 나의 관계에서 그 행복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애씀이 너무 많은 육아보다는 편안하게 서로 맞춰가면서 흘러가는 그런 육아를 제가 지향하게 된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림책이고요. 마지막은 저희 집 남매는 화가 굉장히 많은 아빠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아빠가 화낼 때마다 으르렁 아빠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으르렁 아빠는 아이들보다는 제가 남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엄청 화를 내고 엄청 포악한
늑대 아빠가 있어요. 온통 검은색으로 권위 있게 화를 내는 아빠인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 아빠의 장갑과 군화, 집에서도 절대 벗지 않는 그것들을 벗겨보니까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까맣게 다시 칠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을 보면서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아이들을 미워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거를 좀 이해하게 됐고요. 엄마들에게는 좀 더 화와 관련해서 권하는 책이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이에요. 제가 엄마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전히 엄마들이 이 그림책이 나의 육아를 바꿨어요 라고 말하는 그림책이거든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아기 펭귄이 온몸이 정말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돼서 여기저기로 날아가는 그림책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각화해서 비유한 모습을 보고 나면 소리 지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한테 화내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고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그림책 하나를 보면서 내가 소리 질렀을 때 아이가 이렇게 온몸이 흩어지는 기분이었겠구나. 이것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림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이나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나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그림책을 사용하여 테라피를 하는 이유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림책인 메두사 엄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그림책을 만났을 때는 이 메두사 엄마의 줄거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머리카락이 엄청 길고 그 머리카락에 숨어 지내는 것 같은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에서 그림책이 시작이 됩니다. 산파들이 와서 메두사를 도와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데 메두사 엄마는 고마워하기보다는 이 산파들을 급히 내쫓고요. 나중에 길에서 만났을 때도 산파들이 아기를 좀 안아보려고 할 때 얘는 내 아기예요.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요. 대신 아이에게는 엄청 지극정성인데요. 아이를 머리카락 안에 넣어서 정말 내 몸의 일부분처럼 키웁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밥도 머리카락으로 받아 먹고 잠도 머리카락 둥지에서 자고 놀 때도 머리카락, 공부도 머리카락. 이렇게 엄마는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보고 싶대요. 친구들이 노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너 정말 학교에 가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네, 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마지못해 승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학교에 가면서 아이는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사히 첫날을 끝내고 나오는 아이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서 뒤돌아봤을 때 반발로 사람답게 하고 있는 메두사 엄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처음 봤을 때는 이 그림책 나랑은 좀 상관이 없고 왜 우리가 분리불안 얘기할 때 농담 삼아서 요즘은 엄마들이 분리불안이야. 어린이집 보내놓고 애 잘 있는지 계속 쳐다보고 울지는 않는지 기대고 있고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가 떨어지지를 못해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런 엄마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엄마들과 함께 읽으려고 수업을 준비하고 구석구석 보다 보니까 저의 삶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메두사 엄마가 출산을 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죠. 병원에 가서 진통을 하고 고생을 해서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처음 그 기분과 느낌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는 그때의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저를 화나게 하지만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던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 내가 바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그림책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건강하기만 해라 했다가 그래도 수학은 좀 잘해야지. 야, 영어도 좀 해야지. 야, 키는 왜 이렇게 안 크니? 이렇게 우리의 욕심들이 마구 얹어지곤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면서 당신은 이리저리 안을 수 없어요. 얘는 내 아이예요. 라고 말하는 메두사 엄마를 보면서 이 엄마의 상처, 이 엄마의 사연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불안을 한 조각씩 안고 살잖아요. 저도 불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콩소리가 나거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전쟁은 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저도 저의 원가족, 저의 원래 가족과 저의 어릴 때의 삶에서 그 불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담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알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아니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달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다르다고 놀림당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 아이를 보고 다짐했던 것이, 내가 너만은 상처받지 않게 지키리라, 언제나 너의 곁에 있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마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육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변 엄마들을 보면서는, 그런데 이런 마음도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안 좋은 기억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아이만큼은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막아주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에 친구들이 좀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좀 적응이 어렵다고도 해서 그것을 제가 지켜줘야지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창 시절이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좀 나쁜 애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엄마가 제 편이 아니었던 게 저한테 굉장한 상처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애가 괜히 저를 때려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공손과 배려가 미덕이시던 분이셔서,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걔가 때렸겠지, 네가 가서 먼저 사과를 해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엄마의 대처를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좋은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이를 제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도 하고 이걸 해결해 주려고 제가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가 해결하고 안 되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해. 엄마가 너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가 그런 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 라고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를 보면서도 그때 제가 떠올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이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하는 것, 그것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진주야, 내가 너의 조가비가 되어줄게 라는 이 메두사 엄마의 사랑, 이 아기를 품에 안고 가는 엄마가 저는 좀 무서워 보였어요. 저는 엄마도 좋지만 친구들도 좋고 자유로운 것도 좋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되게 안 하는 사람인데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좀 감시와 감독이 심하셨거든요. 그것이 애정이었다기보다는 엄마가 학창 시절, 제가 학창 시절 내내 굉장히 엄격한 학교의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엇나가는 친구들, 삐뚤어지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도서관도 못 가게 하고, 저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리고 교복 치마도 저는 남들과는 반대로 집에 갈 때는 내려 입고 학교 갈 때는 한 칸 접었어요. 저희 엄마의 기준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제가 혹시라도 삐뚤어질까봐 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도 일종의 사랑이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과 상대가 받고 싶은 사랑이 다른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랑은 사실 나에게 사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오고, 내가 받고 싶은데 못 받은 사랑은 나에게 결핍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하는 사랑이 뭔지, 이 사람이 느끼는 사랑이 뭔지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엄마는
한 발 물러서서 아이를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하게 되었죠. 아, 육아의 목표는 독립인데 내가 아이를 계속 나의 시선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근데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아이를 꽤나 독립적으로 키웠고 항상 저희 엄마가 저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없이 항상 본인이 세팅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의견을 항상 물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구나. 엄마가 한 대로 할 때가 있구나를 깨닫게 된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게 꽤나 비싼, 근데 제가 돈에 좀 약한가 봐요. 꽤나 비싼 직업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7살쯤에 데리고 가서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고 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충고를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계산하에 얘가 재밌어 할 만한 것을 다다다다다 쉬는 시간 없이 야 뛰어! 저거 빨리 줄 서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7, 8개를 한 거예요. 아이는 너무 즐겁게 했죠.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는 뭐니? 어떤 체험이 제일 재밌었니? 근데 너무 의외로 아이는 뚱한 표정으로 저한테 몰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없는데? 다 엄마가 하라고 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머리를 딩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물론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보통 엄마들이었다면 야, 너 좋으라고 여러 개 시킨 건데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내가 얘한테 주도권을 줬어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잘 매니지할 수 있으니까 라는 나의 기준으로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내가 얘를 끌고 갔구나. 내가 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아이는 부모를 넘어서야 하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계속 끼고 살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끼고 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대, 40대의 장성한 자녀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워서 독립 성장시키고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에서 잘 기능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엄마의 성장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 이런 깨달음들을 얻지 못하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왜 쟤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를 키우는 것, 즉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나를 키우는 육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아이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그림책 마지막 장면에서 상징적인 것은 아이도 엄마처럼 항상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머리를 자른 엄마를 보며 엄마! 하고 안길 때 이 아이의 모자가 벗겨지면서 엄마를 꼭 닮은 머리카락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던 것이 아이는 저를 보고 크잖아요. 아이는 저를 보고 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도 내가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나를 더 사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틀을 깨고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양육자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